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곡 달의 원 정규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멀지 않았죠. 요즘 영상에 포근한 날씨가 이제 봄이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해서 봄에 마시는 이 봄꽃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강꽃이 곧 피겠죠. 생강꽃차 또 목련차 봄꽃차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뭐 보이차라든가 겨울 때 많이 마셨던 한방차, 뭐 대추차, 생강차, 또 꽃차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고 사용법이라든가 차 예절에 대해서도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곡 달의 원의 정규혁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시기적으로 벌써 상담 전화와 있습니다. 기다리셨나 봅니다. 그러시네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네, 냉이를, 캤어요. 냉이요? 네네. 네네네. 벌써 냉이가 나왔나요? 네, 햇볕에 벌써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묵밭에 가니까 많아서. 네. 다 먹기가 좀, 이것도 꽃이니까 꽃차로 만들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냉이요? 네네. 냉이가 뿌리가 좀 길게 많이 나와 있죠? 네네. 뿌리가 이렇게 길어서 이거를 네. 꽃차로 만들 수 있는지, 꽃만 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이게 방법이 있는지. 그 냉이가요, 그냥 반찬으로도 먹기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냉이가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우리 몸에, 봄에 최고인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냉이를 통째로 꽃만 기다렸다가 꽃만 따가지고 냉이 꽃차를 만들면 양이 너무 작으니까, 그 냉이를, 네. 차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깨끗하게 싹 잘 다듬으셔가지고, 잘 씻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뭐 반 정도는 뭐 이렇게 반찬으로도 해서 드시지만 냉이를 한번 살짝 쪄 주세요. 냉이를 살짝 찌면 걔가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꽃 위에 잎과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길게 나와서 냉이 같은 경우는 반을 접으면 그 냉이 잎하고 뿌리가 이렇게 반으로 접혀요. 그러면 뿌리를 이용해서 실처럼 또로록 감아주는 거예요. 실을 감아서 맨 끝에 얇은 쪽 면을 그 사이에다 이렇게 껴서 동그랗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삶았기 때문에 이게 쪄줬기 때문에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파강정 만들듯이 그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엄지 손톱만큼 정도 이렇게 다 말아놔가지고 걔를 이렇게 좀 그늘에서 말려준 다음에 우리가 차 만들듯이 약간 덮어주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식혀줬다가 올려놨다가를 반복하면서 아니면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기에다가 얘는 말려주셔도 돼요. 거기다가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 놓고 차를 만들어서 마시면 냉이향과 같이 정말 봄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냉이차는 강력 추천이에요. 지금서부터 벌써 냉이가 나왔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건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지금 해서 봄에 했으니까 이제 겨울에도 먹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아요? 그 냉이는 보관하는 거는 똑같아요. 유리병에다가 일단 하셔야 돼요. 지금 봄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망친다 그러죠.
못 네, 드시는 그럴까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밀봉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해보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거를 보이지 않는 곳에다 넣어놓으면 혹시라도 약간의 습기가 남아 있으면 그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유리병에다가 보관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다 담아놨다가 가득 넣어놨는데 그 가득 넣어놓은 거가 약간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아, 작은 습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꺼내서 팬에다 올려서 완전히 습기를 제거해 주시면 아마 겨울까지도 두고 드셔도 좋고요. 다른 꽃차하고 블렌딩이라죠. 섞어서 두세 가지를 섞어서 같이 마셔도 되니까 벌써 봄에 냉이가 나왔으면 꼭 한번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거 그러면 질문해 주셔서 양은 감사합니다. 얼만큼 해서 먹어야지 괜찮아요? 그거는 세 뿌리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세 개 뿌리요? 정도.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하나도 괜찮은데 하나는 좀 약하다 그러면 세 개 정도. 세 개를 그리고 넘지 않게 해보셔도 그리고 마신 다음에 마셨잖아요. 그럼 그게 네네. 남았잖아요. 그럼 걔는 된장국에다 넣어서 드시면 돼요. 또 버리지 마시고. 아, 마시고 남은 것을 그대로 다시 장이나 국에다 넣어도 냉이 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봄에 뭐 좋은 아무거나 할 수 없는데 어떤 꽃이 추천할 수 있는 꽃이 어떤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방송할 건데요. 이제 네네. 곧 있으면 필 생강꽃차, 그다음에 목련차, 매화꽃차 이런 것들 제비꽃차 이런 것들이 피기 시작하니까 냉이차 만들으셔서 성공하시면 꽃차도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벌써 이 냉이 향이 벌써 그러네요. 코끝에 아주 은근하게 맡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냉이로 차를 마셔요? 저는 냉이가 정말 냉이가 벌써 나왔네요. 봄이 왔네요. 냉이는 겨울에도 요즘 그래. 하우스 재배를 하는지 그렇죠, 겨울에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저 근데 냉이 꼭 좋아해서. 그러니까 하우스 한 거는 향이 덜하지만 이렇게 네.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땅 속에 있었던 냉이를 캐서 네. 그 향은 캐면서부터 냉이 향이 그렇죠.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했던 그런 어떤 그런 그 추억도 추억도 떠오르고 있고, 네. 그러는데 이 냉이는 정말 차로 만드는 거를 강력 추천해요. 냉이 국만 끓여도 되게 향이 좋은데 그렇죠. 차로 이렇게 덮고서 마시면 네. 그 향은 더 진하겠나요? 정성스럽게 그거를 잘 만들면 네. 그걸 또로록 만들어서 이제 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 냉이 꽃차가 필 때쯤 돼서 약간 이제 저는 그 냉이가 꽃 필 때 꽃도 같이 하는데 네. 냉이차는 정말 좋은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정말. 네. 한번 근데 요즘 겨울 냉이꽃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뿌리도 아주 근데 하우스 길고 재배한 크고.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향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을 땅 속에서 나온 냉이. 새순 아주 작은 거 네, 뿌리도 네. 아주 그 작고 겨울을 네, 네. 이겨내서 밖에서 그 하우스 재배는 하우스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향이 조금 덜한데 네. 땅 속에서 캐어놓은 거를 혹시 캐올 때가 있으면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네, 버릴 네. 게 없어요. 또 다 먹고 나서 네. 된장국이나 국을 또 네, 끓여도 네, 좋다고 네, 하니까.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곡 달해원 정규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차와 관련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잖아도 이제 봄꽃차, 생강꽃차 네. 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생강꽃은 작년쯤에 누군가 이게 생강꽃이에요 하고 네네. 한 가지를 꺾어서 주셔가지고 네.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꽃에서 정말 생강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햇빛이 네. 그늘이 있는 쪽이 아니고 햇빛이 많이 드는 쪽에 양달이 있는 쪽에서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갔을 때 노란 것이 보인다 그러면 생강. 네, 꽃이요? 무조건 생강꽃 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올 때 산에서 가장 먼저 피는 게
보통 몇 월에 생강꽃이에요. 펴요? 그 생강꽃이? 이제 3월 정도 그렇게 되면 일찍. 네네 네. 꽃이 피거든요.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네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선물 받은 국화차가 있는데, 네. 그 국화차가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꽃차 말린 건데, 혹시 이거를 지금 마셔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국화차를 밀봉을 아주 잘 해놓으셨으면 네. 마셔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뽀송뽀송한 상태면은 국화차는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도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밀봉한 상태나 이게 조금 마시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뭐 입욕제로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잘 보관은 잘 하셨겠죠. 유리병에 그냥 넣어놨었었는데. 네. 그러면은 아마 그 국화차를 잘 만들어 놨으면 마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두세 송이 정도 국화차는 강하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 연하게 해서 두세 송이 정도만 해서 국화차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네. 국화차가 이제 물에 넣으면은 네. 보기에도 조금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차 마실 때 네. 이렇게 두세 송이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섞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너무 세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화차는 사실은 녹차하고도 어울리고 홍차하고도 어울리고 어떤 차하고도 어울려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차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커피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면 국화차가 송이로 있으면 송이를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국화차를 부숴서 커피를 내릴 때 국화를 한 7, 8송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커피하고 블렌딩해서 마셔도 될 정도로 국화 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녹차하고 마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홍차하고 마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커피하고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같이 블렌딩해서 마셔도 너무 좋아요.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녹차를 먼저 우려서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할 때 국화차를 섞어 마시면 같이 블렌딩하면 더 좋아요. 녹차를 네. 먼저 우려서 한 잔 정도는 마셔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부을 때 국화를 2송이 정도나 3송이 정도를 넣어서 브랜딩해서 마셔보면 또 아주 색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 봄에는 그렇게 마셔봐도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꽃차도 커피하고 브랜딩을 해요? 다른 거는 잘 안 되는데요. 네. 다른 거하고는 제가 이제 이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못 가지는데 국화는 국화차만으로도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국화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호가들이 많은데 국화차는 그래서 향편이라 그러기래요. 향기의 조각이다. 그럴 정도로 향이 아주 강하고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하고도 블렌딩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네. 언제 한번 같이 마셔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이번에는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박 순에 보면은 그 끝에 뱅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줄기가 뻗어 나가려면 네. 그렇게 호박 줄기 끝에 보면 이렇게 파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잎 돌돌돌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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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는 거. 네, 그거 차도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 뭐 때문에 마시는 건가요? 호박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때문에 호박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우리가 호박은 다 잎도 먹고 호박 열매도 먹고 꽃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줄기도 같이 먹나 봐요. 저는 그 줄기는 만들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줄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만들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글쎄, 호박 작년에 그 수수 마무리가 될 즈음에 그걸 따가지고 네. 말려서 뭐 좋다고 그래서 먹긴 먹는데 이게 어디에 좋은 건가? 호박 같은 경우는 붓기를 빼는데도 너무 좋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냥 맛이 그거를 더 꺼면 좋은데 그냥 어떻게 말리셨을까요?
그냥 구멍 따다가지고 햇볕에 말면 그냥 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파자루에 넣어만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양파자루에 있는 거를 다시 꺼내셔가지고 네. 한 번을 이렇게 그냥 한번 씻어내셔요. 살짝 씻어가지고 물기를 탁탁 털은 다음에 네. 우리가 그 깨 볶듯이 걔가 이렇게 긴 채로 그냥 말리셨나요? 네. 걔를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깨 볶듯이 팬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한번 더 끄세요. 그걸 덮는다 그러거든요. 약한 불에요? 약한 불에 그거를 깨 볶듯이 그렇게 네. 볶은 다음에 한번 식혀주고 다시 넣어서 한번 볶아준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티백 그 용기가 나와요. 네. 티백 용기들 나오잖아요. 다시물 하기 위해서도 흔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 작은 용기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커피 스푼 말고 그냥 수저로 한다 그러면 수저로 한 가득 되지 않게 한 반 수저 정도씩을 그 티백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넣어서 마시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양이 꽤 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다 네. 하지 마시고 한번 왜냐면 그게 맛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맛이 어떻다 이렇게 제가 마셔본 게 아니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네. 그렇게 조금만 해보세요.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조금만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다 그러면 그걸 차로 우려서 그거를 차를 우릴 때도 그 티백은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그 티백을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 티백은 꺼내내신 다음에 그 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맛있을 것 같은데요. 녹차 맛이 나지 근데 않을까 혹시요. 싶어서 생각이 네. 드네. 그거를 다 덮어놓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지금서부터는 수분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지 같은 거를 깔고 항아리나 밀폐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양판망에다 하면은 아마 곧 못 먹게 될 거예요. 잘 말려 놓으셨는데 그거는 밀폐가 만약에 그 냉동고가 충분하다 그러면 요즘에 이중팩 나오잖아요. 그 이중팩에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밀봉을 잘 하셔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나누어서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그때마다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만들어서 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항아리에다 넣는 거는 네, 항아리에다 한지에다 싸서 넣나요? 그렇죠. 그냥 넣나요? 그냥 항아리에다 한지에다가 해서 뚜껑을 잘 닫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아리들은 요즘 숨을 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숨 쉬는 항아리인가 그걸 잘 살펴보시고 작은 항아리에다 이렇게 밀폐가 잘 되게 해놓으시면 괜찮을 거 잘 말리셨으니까 좀 귀하게 잘 마시면 귀한 것 같은데요. 네, 양지 끝에 베란다에 놔둬서 바싹 말랐거든요. 네, 근데 항아리는 좀 깨끗한 항아리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네, 된장이나 고추장 안 담았던 되죠. 항아리는 네, 장맛이 배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곡 다래원 정기용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곡 달의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봄에 마실 수 있는 꽃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 생강꽃차 이제 조금 있으면 필 텐데 생강꽃차는 어떻게 따야 되죠? 근데 생강꽃차는요. 요즘에는 아주 이 차인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기가 사실 겁이 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채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산에 가서. 그래서 네. 생강꽃을 딸 때는 생강나무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다 생강나무를 가서 조금만 어느 정도만 하는데 꽃만 가지고 따와도 되지만 그러니까 꽃이 피었을 때 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몽우리여졌을 때 따야 되는 거예요? 몽우리에서 반 정도 나왔을 때 따면 가장 꽃잎이 좋고요. 막 나올 때. 네, 그러니까 꽃이 먼저 피는 봄이 됐을 때 봄에 피는 꽃들은 다 꽃차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꽃차를 따시면 좋은데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애들은 다 꽃차로 가능해요. 근데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피는 것들은 좀 잘 알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달래도 꽃이 먼저 피잖아요. 네. 그래서 진달래 꽃차는 옛날 고려 때부터 차로도 마시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철쭉 같은 거는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철쭉 같은 거는 절대 꽃차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강도 꽃이 먼저 피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따올 때는 꽃도 따와도 되지만 줄기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서 줄기도 생강꽃차도 만들고 줄기로도 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이 나면 잎이 조그맣게 올라오면 그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도 생강꽃차는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거든요. 잎, 줄기, 꽃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그거는 향도 아주 좋아서 그럼 같이 덮나요? 따로 줄기도? 덮어서 같이 따로. 섞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꽃은 너무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줄기는 따로, 그 다음에 꽃은 꽃대로 해서 나중에 마실 때는 따로 마셔도 되지만 섞어서 같이 블렌딩해서 차로 만들어서 마셔도 생강꽃차는 일단 그냥 말 그대로 이름에서 생강차 이랬듯이 생강향이 꽃향에서 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독특하거든요. 줄기나 잎에서도 생강향이 나나요? 네. 그 잎에서도 약간 생강향이 나고 줄기에서도 나고 그래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삶아서 한번 이렇게 쪄준 다음에 만들면 훨씬 부드럽고 맛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줄기까지 만들어서 좋은 게 아주 그냥 1년 동안 두고 마셔도 그리고 연도를 지나가도 조금 더 작년에 만들었던 생강꽃차가 조금 지난 다음에 마셨는데도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강꽃차는 올해 이제 아직 피기 전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생강꽃차는 만드는 것도 쪄서 만들어도 되고 증제한다 그러죠. 약간 이제 밑에 물을 끓을 때 밑에다가 감초 한 2개 넣고 대추도 한 있으면 넣고 정종도 이렇게 소주 잔 같은 걸로 한 잔 정도 부어서 밑에다가 물을 끓인 다음에 위에다가 그 깔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생강꽃차를 위에다 넣어서 쪄주는 거 증제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꺼내가지고 말려서 차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바로 덮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증제했더라도 맨 나중에 할 때는 이렇게 덮어주시면 차가 구수한 맛도 나고 보관하는데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향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증제할 때 정종, 대추, 감초 이런 건 왜 넣는 거죠? 걔네들은 혹시라도 약간의 그거를 법제한다 그러죠. 혹시 고기에 남아있는 안 좋은 것들 그다음에 향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약성분을 좀 도와주니까 그걸 같이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맹물에 한 것보다는. 그럼 몇 번 정도 덮는 게 좋을까요? 덮는 거는 이렇게 증제를 해줬으면은 그냥 맨 나중에 그걸 가양 작업이라 그러는데 향매김이라 그래서 향을 가둬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2-3번만 해줘도 돼요. 찐 거는 나중에 거의 말렸을 때 마지막에 그러면은 향도 가둘 수 있고 보관도 좋고 우렸을 때 그냥 어떤 분들은 생강꽃을 따다가 조금 전에 그 호박 그 줄기를 햇빛에 그냥 건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차가
향도 나지 않고 잘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꽃차를 만들거나 뿌리를 만들거나 할 때는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시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꽃 속 안에다가 향을 머금고 있어요. 안에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향이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탕색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생강꽃차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 우러나죠. 노랗게 우러나나요? 네네. 꽃색하고 거의 같은 색이 우러나요. 그 꽃색보다 약간 더 진하게 그 탕색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생강꽃차는 탕색도 좋지만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세 가지를 꽃차가 향이 좋으면 맛이 없는 것도 있고 탕색이 붉은색인데 색은 좋은데 맛이 없고 그래서 이 꽃차들이 만들어놨을 때 선호도가 갈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 생강꽃차는 맛도 있고 향도 있고 탕색도 좋고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요. 그래서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관은 모든 차가 그렇지만 꽃차는 특히 밀봉이 잘 되지 않으면 아주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수분에 가장 약하거든요. 차들이. 꽃차는 더 약해요. 그러면 노란색이 수분을 잘못 먹으면 갈색으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탈색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없는 쪽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쪽에다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밀봉이 아주 잘 되는 거. 이게 뚜껑이 헐겁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콜크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밀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콜크를 닫기 전에 거기다 한지를 하나 넣어 가지고 밀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셔서 닫아 놓으셔야 돼요. 유리병도 괜찮나요? 유리병이 꽃차는 제일 좋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예쁘고 보관해서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진열을 해놔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예쁘고 그다음에 그 수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그 가라앉는 것을 눈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리병에다가 보관하는 게 오래 가장 좋습니다. 보관했다가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덮어서 드시면 그러면 장기간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다래원의 정기욱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군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